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활법률이죠. 이 생활법률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김현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진 변호사라고 하고요. 대학교에서도 부동산법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과장 광고 문제가 됐던 것이 홈쇼핑에서 많이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홈쇼핑뿐만이 아니라 SNS에 인플루언서들이 이 화장품, 건강식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광고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되니까 좀 가짜 상품들도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그걸 믿고 산 구매자들은 이 광고와는 달리 효능 및 효과가 전혀 없거나 미비했다, 뭐 이런 불만들을 나타내고 계신데요. 이러한 SNS의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임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그 SNS 들어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허무맹랑한 소리가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좋은 걸 나만 이렇게 빨리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의심을 좀 갖고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그런 권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허위 과장 광고는요, 다이어트, 탈모 광고, 그런 광고들을 보면은 뭐 3일, 뭐 30kg 뭐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죠. 하지만 잘 읽어보면은 운동과 병행했다라는 게 그렇죠. 나옵니다. 사실 먹는 거를 줄이지 않고 그리고 운동도 안 했는데 살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뻥이죠. 그런 게 있으면 이미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맞습니다. 인류 최대의 고민 중에 하나인 다이어트, 그리고 또 남성 인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탈모, 이거는 치료제가 현존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금의 효과는 있겠죠. 네, 조금의 효과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고민을 확실하게 없애주는 약은 없으니까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런 광고를 보시면 일단 김현진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좀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이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요, 표시광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업자가 SNS로 거짓 과장 표시 광고를 했을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이제 잘못 알게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무서운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라는 주체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인플루언서 이런 이야기를 또 좀 했었는데, 네.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아직은 인플루언서까지 처벌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게 있는데,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식품이라면 또 다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면요, 주체가 아까는 사업자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하면 인플루언서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허위 및 과장 광고가 이 정도 그냥 뭐 우리가 거래에 있어서 승인되는 정도, 네. 신의 성실을 원칙에 비추었을 때 비난받을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이제 이 정도야 뭐 아까 허위 과장 광고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요, 그때는 사기죄까지 더 무서운 죄,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허위 과장 광고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뭐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걸 넘어서서 부작용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었고 그 귀책 사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표시광고법에 따르면요,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귀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허위 과장 광고였다면 말이지요. 네. 그럼 만약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법원을 통해서 물을 수도 있고요. 예.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른 곳은 그래도 한국소비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한국소비자원을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요. 네. 보시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시판에다 글 쓰셔가지고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었고 사업자가 잘못을 했다라는 점을 잘
소명하셔가지고 피해 구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한국 소비자원에 대해서 뭐 강제력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뭐 신고를 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김현진 변호사님 말씀을 믿으시고 한국 소비자원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사업자한테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예. 만약에 그렇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고발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경찰에 가기 전에 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쾌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들을 잘 전달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